이번 월산 시인의 11번째 시 해를 따라 달을 따라 소평을 썼던 요한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작가 중에 맨부커 상을 받은 소설가가 있죠. 맨부커 상이라고 하는 요 상은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맨부커 상은 식품 유통회사에서 주는 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노벨 문학상만큼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또 프랑스의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도 마찬가지로 이 맨부커 상은 영국에 있는 작가에게 한 명을 주고, 그리고 번역된 작품에게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소설로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한국 문학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정서나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채식주의라고 하는 이 소설의 경우는 식물성 인간에 대한 소설의 주인공이 동물적인 여자가 아니라 식물적인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아니고 수동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한국의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재밌게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월탄 시를 8번씩이나 서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매 시집을 낼 때마다 공통적인 테마의 경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 문학이라는 말이 있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 낼 때마다 고향 말고 다른 어떤 모티프가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시 세계가 높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 11번째 시집 해를 따라 달을 따라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과 전쟁이라는 근대화의 걸음이 된 그 시절의 인간상을 기록하고 싶다. 가난과 전쟁, 요게 우리 한국 근대사의 커다란 두 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속에서 질궁이 같은 작은 인생을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쓰고 싶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원시적인 고뇌를 더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고 있을 때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내 고향은 뿌리다. 오늘 중국에서 메시지가 온 것도 고향 문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와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산 시인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 고뇌라는 건 뭔가? 그리고 고향의 뿌리는 뭔가? 그리고 월산 시인의 사명은 뭔가?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서평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들꽃, 고향 땅에 피어있는 들꽃들,
그런 그 조금 그 앞에서 말한 그 식물적인 그러니까 들꽃 같은 들꽃들의 어떤 영혼을 파헤쳐 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나온 시집 중에서 일관성 있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 시집에서는 특히 들꽃의 영혼이 뭘까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우선 주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의 시에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최고치는 사랑의시다, 연시다, 사랑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절대음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고무줄이라고 하는 시에서 고무줄이라고 하는 걸로 형상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 그러니까 고무줄을 느리면 멀어져 버리면은 그 힘이 더 강하게 팽팽해지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 그것이 있고 사랑이다. 이건 고향 사랑하고도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집에서 그 하나 또 주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향이라고 하는 의식이 지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지우고 있다. 그거를 슬프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향 사랑, 지워져 버리는 고향 사랑의 마음을 시로서 빛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는 빛이다. 이 그 팜플렛에도 그 나와 있지만 시는 빛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시는 빛이다. 빛이 없는 어둠은 지옥이다. 시는 내 심장이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멈추면 곧 사망이다. 시는 내 진실이다. 진실이 왜곡된 현실 때문에 나는 병이 든다. 시는 열매이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는 것이다. 시는 혼이다. 혼이 빠져나간 몸은 시체다. 시는 천둥이다. 천둥소리다. 천둥소리 따라 변화기가 오고 해갈이 된다. 아, 시를 쓰고 싶다. 희망의 시를 빛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빛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단순한 어떤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어떤 영음 같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빛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그 전에 보여주었던 많은 그 시 세 개 중에서 이번의 시집에서 그것이 특히 주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산 문학상도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세계에 으뜸 가는 그런 문학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맨 부커상이 상금이 5만 파운드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0만 원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금으로는 많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죠. 월탄 문학상도 오늘 수상자에게도 축하를 드리고요. 월탄 문학상이 큰 상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